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영상입니다. 266쪽부터 275쪽까지의 전자시민참여 이어서 말씀드릴게요. 자, 시민참여도, 자, 특히 이 영상도, 이번 주차 영상도 여러분 머릿속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이거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시민참여는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시민참여는 아주 오래전부터 오프라인에서 시작된 겁니다. 결코 전자시민참여가 뭐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.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.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구분한다는 얘기를 제가 써놨는데,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경우, 뭐 건의, 심의, 조정 뭐 이런 거를 하는 경우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온라인 방식은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. 화상회의,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화상회의를 하기도 하고요. 게시판에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줄 수도 있는 거죠. 자, 온라인 방식의 뭐 대표적인 건 대한민국은 단체 카카오톡, 이른바 단톡방으로 뭐 말을 하더라도 뭐 선색이 없고요. 그리고 이제 네이버 밴드, 다음 카페,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엄청난 그 의견, 그리고 공동체, 그게 여러분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사이버 커뮤니티예요. 그것도 공동체예요. 자,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독특하죠. 우리나라는 특정한 그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 사람들끼리 노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 문화예요. 온라인 문화가요. 근데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카페나 인터넷 카페나 이런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. 특히 나 자신을 좀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싶은 어떤 성향을 가진 그 국가의 시민들이라면 굳이 내가 어딘가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거든요. 그런 경우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문화가 흘러간단 말이에요. 특히 저 SNS요, 뭐 페이스북, 트위터 이런 것을 중심으로,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개인이요, 나하고 당신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 어떠한 울타리 안에 같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 온라인 방식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있는 게 있고, 일시적인 참여가 있고, 그 다음에 나는 나, 너는 너, 대신에 우리는 이어져 있어, 이렇게 딱 연결돼 있다,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, 이렇게 되는 방식까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. 결론은 전부 다 시민 참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. 특히 이런 경우 있죠. 나는 오프라인에서 1인 시위를 해볼 거야. 1인 시위를 할 수 있어요. 물론 이제 1인 시위를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어떤 공익적인 목적에 따라서 한번 해봤는데요. 이제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. 이게 의외로 안 볼 것 같죠?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. 특히 뭐 제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시위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이렇게 이거 들고 있는 거죠. 피켓이라 그러죠. 이렇게 이게 들고 한 4시간 정도요. 그 겨울에 굉장히 추웠을 때입니다. 영하 한 7도, 8도 좀 될 때 한 4시간 동안 이렇게 조용히 서 있어 봤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봐요. 제가 들고 있는 피켓의 글씨도 보고, 이렇게 그 자동차가 이렇게 횡단보도에 딱 서 있을 때, 교차로에 서 있을 때, 잠깐 멈춰 있을 때 피켓을 봅니다. 그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. 의외로 봐요. 그리고 건널목에서 건너오시는 그 분들이 저는 누군지 전혀 모르겠지만, 그분들도 저를 모르겠지만 정말 봅니다. 그리고 가끔은 물어보세요. 이게 1인 시위가 별거 아닌 것 같죠? 만약에 어느 정도만 자기가 준비가 되고 어떤 목적, 정당성이 좀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많은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온라인도 마찬가지죠. 뭐 나는 무슨 집단에 가입해서 하는 게 싫다, 난 나 혼자 뭘 하겠다,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나 혼자 뭔가를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민 참여는 방법이 다양하다. 자, 그리고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투입하는 모든 활동, 뭐 정책 결정이라고까지 얘기할 게 없죠. 민원 제기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.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행정학을 전공하는 분들이니까 민원 제기부터가 시민 참여예요. 반드시 뭐 불만을 제기한다, 그것뿐만 아니라도 시민의 의사, 그 시민의 생각을 어딘가로 투입하는 모든 활동이거든요. 민원도 마찬가지고 청원도 마찬가지고 뭐 굉장히 다양해요. 이거는요.
그리고 전화 방식도 있잖아요. 전화 의외로 많이 합니다. 아무리 온라인으로 그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좀 물어보세요라고 돼 있어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콜센터에 전화해요. 그게 훨씬 익숙하거든요. 자, 그리고 이제 정보 제공,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생략합니다. 토론. 자, 우리나라 뭐 댓글 같은 걸로 토론을 하는 경우들이 뭐 있죠. 토론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비교적 댓글을 좀 유심히 읽어보다 보면은 일정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결정, 투표라고 얘기하죠. 자, 보기 중에 고르세요. 이렇게 어떤 그 여론조사 기관을, 업체를 통해서 그런 걸 할 수도 있지만, 또는 뭐 그냥 바로 정부의 홈페이지 들어가서, 또는 앱, 요새는 이런 걸 이제 엠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엠보팅이라고 얘기를 해서 모바일 투표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누르면, 요새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도 뭐 최소화해서 입력을 하라고 하거든요. 이름하고 이메일 정도만 바라는 데도 있고요. 때로는 이름하고 이 주민번호 앞에 6자리만 바라는 경우도 있고요. 그 애초에 개인정보 자체를 모으질 않으려고 하는 전자투표가 의외로 많습니다. 자, 그리고 방관형, 개별형, 네트워크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, 방관형은 이거죠. 별로 시민참여 관심이 없는 경우에 속합니다. 난 별로 잘 모르겠다. 이런 게 방관형. 그 다음에 개별형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시민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럴 수가 있죠. 뭐 A에도 참여했다가 B에도 참여했다가 C에도 참여했다가, 저 같은 경우가 좀 개별형에 가까운 사람입니다.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또는 연합을 형성해서 대응하는 경우가 있고요. 그리고 교과서에 대리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. 이 대리형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. 이런 거죠. 나는 나 혼자로는 도저히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서 뭐 나 혼자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,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얘기를 해봤는데 별로 뭐 뚜렷한 대책이 안 나와요. 그럴 수 있잖아요. 어떤 특정한 문제가 생겼는데 난 불만이 너무 많아, 고치고 싶어.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대요. 또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그렇대요. 그런데 막상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. 그럴 땐 어떡합니까? 이거를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대신 좀 해달라고 얘기하죠. 자, 이게 그 소비자, 뭐 제품을 사용했는데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다든가, 뭐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뭐 고장이 났는데 이게 나만 고장 난 게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난 경우에 뭐 이게 좀 길게 얘기하면 소송까지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뭐 이런 거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럴 때 나는 뭐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나는 못한다. 그러면은 자, 변호사 또는 그러한 그 법률 회사에 의뢰를 해서 다 모아가지고 개인을 모아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우가 있죠. 이건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너무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나만 당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했다. 그러면 시민단체에다 의뢰를 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달라. 대리형입니다. 대리형은 그런데 전자뿐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대리형은 있어 왔어요. 이제 공익적 소송이라고 하는 경우, 난 이거 도저히 이거 이렇게 놔두다 큰일 나겠다. 그러니까 난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내가 말하면 안 되니 나보다 더 전문가에게 얘기를 해서 말하도록 한다는 거 정도, 대리형입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전자시민 참여가 많이 되면은 안 좋은 점도 있어요. 공무원의 재량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요. 예를 들어서 뭐 무조건 법대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뭐 주변의 여론이 뭐 전혀 안 받쳐준다고 하면은 참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의견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.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, 또는 너무 다양한 생각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다 그러면 의견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업무량 증가. 뭐 꼭 무조건 해야 되긴 하는데 만약에 민원 처리해야 될 게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뭐 공무원 한 사람 두 사람이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. 그게 바로 업무량 증가에 관련된 부작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.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. 그래서 전자시민 참여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, 뭐 뒤에 얘기도 사실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. 제가 그래서 제 경험을 좀 얘기를 하면서 오늘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